안녕하십니까, 은pe이드입니다.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CGV가 국가정부 요청에 따라서 영화관들의 일시 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35개 극장에 일시 휴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1월 24일부터 전체 극장이 일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터키 역시 전체 극장이 3월 17일부터 일시 휴업에 들어갔고, 베트남은 74개 극장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62개의 극장이 일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최근 사태가 조금 진정됨에 따라서 원래는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극장을 영업 재개하려고 했으나 지방정부의 갑작스러운 허가 보류로 인해서 영업 재개가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이 5개 국가에서 영화관이 휴업에 들어갔는데, 이 5개 국가가 CJ, CGV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90%입니다. 지금 거의 전체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1600만 명을 기록했던 영화 관람객 수가 18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영화 매출액도 줄어들었죠. 올해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이 손익분기점이 최소 150만 명이에요. 티켓 한 장당 수익 배분 비율에서 극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43.5% 정도 됩니다. 영화 티켓 가격을 10,000원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극장과 배급사가 5대5의 비율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급사가 배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를 영화의 손익분기점까지 적립을 해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배급사가 영화의 투자사와 그리고 제작사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데, 투자사가 6, 제작사의 달을 배분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배급사가 이 투자사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화가 BEP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배급사가 배급 수수료에다가 그리고 투자 수익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100%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수익 일정 비율을 나눈다며 투자자랑 제작사가. 근데 왜 투자자가 100% 손해를 봐? 영화 제작사는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손실이 없지만 향후 새로운 작품을 내놨을 때 이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얘들이 전에 작품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 투자자를 구할 때 어렵겠죠. 평균적인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100억 원의 총 제작비에 3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필요해요. 올해 1분기에 사냥의 시간이란 영화가 2월 26일에 개봉을 예정을 했었어요. 이 영화관 개봉을 포기하게 됩니다. 총 투자 비용이 110억 원 혹은 12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화를 개봉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개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해외 선판매를 진행한 해외 세일즈 대행사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최근에 결국 합의를 하게 됐어요. 16일에 결국은 양측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에게 120억 원에서 15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최근의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만약 총 투자 비용이 11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130억 정도를 받았으면 20억 정도 수익을 남긴 거죠. 3월 영화 관람객 수가 183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냥의 시간 영화의 제작 비용이 110억 정도 들어갔는데 3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3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개봉하기로 한 거는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요. CGV의 실적이 사실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정기 실적 대비해서도 46%,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6%나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묻혀버렸습니다. 골고루 지역별로 이 매출 성장률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지만 이 당기순이익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영업 외단에서 터키 법인 관련 영업권 손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TRS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2016년에 CGV가
터키의 마르스를 인수를 했어요.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터키 진출을 위해서 이 마르스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마르스 인수를 위해서 투자자를 하나 꼈어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75%의 마르스 지분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CJ CGV만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투자자를 하나 낀 겁니다. 근데 이 리라 환율이 16년도부터 이 18년도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터키 리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TRS 평가 손실이 매년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이 터키 리라 환율이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바로 터키 영화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이 마르스 엔터, 그러니까 터키 영화관 사업 자체 실적이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 영업권 손상 차손과 TRS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터키에서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티켓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제작사나 배급사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원래 티켓 가격이 10,000원인데 영화관 사업자들이 이를 5,000원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적어지니까 수익 창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면서 영화 상영이 늦춰지면서 이 터키 영화 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관이 할인 프로모션 시 이제 제작사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잔존 영업권 잔액이 최대 1,500억 원 정도로 더 이상 손상 인식될 가능성이 적다고 작년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TRS 관련해서도 추가 손실 인식 가능액이 500억 원 정도로 추가로 인식할 만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 TRS 관련해서 만기가 돌아와요. 원래는 평가 손실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18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18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 영화 스크린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위주로 이 스크린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영화바를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매출액이 무려 9%나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극한 직업, 엔드게임, 그리고 겨울왕국, 알라딘, 기생충 같은 메가 히트작들이 연이어 개봉을 하면서 작년 CGV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터키는 이제 19년 하반기부터 이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18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났어요. 매출액 성장보다 이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 중국보다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더 커요. 하지만 지금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국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CGV 매출의 대부분이 이 티켓 판매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티켓이 안 팔리면 매점에서 추러스나 콜라도 안 사 먹습니다. 당연히 팝콘도 안 팔리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영화 보기 직전에 보게 되는 이 광고 판매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CGV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급 휴가 실시를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는 조금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임차료예요. 임차료는 이제 내가 영화관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영화관 사업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급여와 임차료입니다.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 급여와 임차료인데 이 영화관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임차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매출액은 거의 90%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이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고정비는 계속
계속 들어가고 매출액은 줄어드니까 적자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작년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이 임차료로 인식되던 부분이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임차료였는데 이 감가상각비 리스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임차료는 그냥 똑같아요.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임차료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임차료 축소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실제 일부에서 감면을 허락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연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반면에 이 OP 마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례없는 흥행으로 인해서 이 OP 마진이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국내 박스 오피스 시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영화 관람객 수 추이 자체도 13년도부터 지금까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정체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화 관람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이 영화 관람 횟수 추이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티켓 가격도 지금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연령대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40대예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화관을 찾는 절대적인 고객 수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CJ CGV의 본사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매출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그리고 16년부터 터키 사업장을 추가했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터키, 러시아 국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일반 상영관보다 티켓 가격이 높은 이 프리미엄 상영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상영관인 이 4DX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자리를 잡지는 못한 거죠. 중국의 박스 오피스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적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이 MS가 몇 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영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MS는 늘리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이 아쉬운 점이 바로 있다는 거죠. 작년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업을 중국 사업의 지주회사인 CGI 홀딩스로 통합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따로 돼 있던 게 이 CGI 홀딩스라는 걸 만들면서 통합을 했다는 거죠. 원래 CGV에 있었는데 그냥 한 달이 만든 거죠. 그러면서 CGI 홀딩스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CGI 홀딩스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서 CJ CGV가 1,800억 원의 자금을 받았어요. 차입금 상환에 사용을 하면서 이 차입금 규모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 또 차입금이 3,280억 원에 달해서 지금 재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이 순차입금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순차입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순현금인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극장이 일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종결된 뒤에는 언택트의 증가로 대면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면 사업인 영화관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택트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대면 산업이 성장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CGV가 신흥국 시장 위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